1800년도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.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막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. 효율이 좋아지니까 공급량이 막 늘어났어요. 그래서 공급이 되는 대로 잘 팔렸어요.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하는 게 먼저였어요. 그래서 막 잘 팔렸어요. 그리고 막 잘 팔리고 나니까 이제 막 너무너무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걸 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제 우리 물건을 살 사람 또는 우리 물건을 싸게 만들어줄 어떤 시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식민지 개척을 많이 했어요.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물건들을 막 팔았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로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 7만 년 전에 우리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다고 유발 하라리가 말했다 그랬죠. 그랬는데 그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에는 인지혁명이라 그래서 그 무형의 것을 서로 인식하는 어떤 그런 재능이 우리 인류에게 다가온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업혁명이라 그래서 맨날 사냥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사냥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업혁명을 통해서 또 인류가 발전을 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산업혁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나 뭐 말이나 가축이나 동물이나 어떤 살아있는 것에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떤 동력을 얻는 거예요.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산업혁명의 의미거든요. 그 이후에 우리가 산업혁명이 1차, 2차, 3차, 지금 4차 산업혁명, 그것이 전기, 수전기의 힘이든 전기의 힘이든 IT 또는 지금은 초연결 시대의 어떤 그런 힘이든 가장 중요한 이 의미는 이 사람이 사람의 힘을 쓰지 않고 가축의 힘을 쓰지 않고 뭔가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이 산업혁명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제 생산하게 된 거예요.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막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식민지도 막 개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만들고 식민지까지 다 팔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팔 데도 없고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. 물건은 만들었는데 살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. 대공황이 오니까 물건을 내가 만들었는데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추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도 좀 줄이고 월급도 좀 깎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?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고 많이 받아야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수요가 줄어들었어요. 그러니까 물건이 또 더 안 팔려요. 그러니까 또 가격을 또 낮추고 또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었어요. 이것을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그래요. 그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물건이 안 팔려서 막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미국의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하죠. 그 뉴딜 정책을 하면 이제 SOC, 도로, 철도, 교통, 항만 이런 것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유명한 이제 후보댐이라고 미국에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. 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.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일을 했으니까 임금을 받겠죠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필요한 걸 사고 그렇게 해서 겨우 위기를 돌파한 거예요. 1800년도부터 1929년 전까지는 이 공급의 시대, 생산의 시대였는데 1929년 이후부터는 유효 수요의 시대가 된 거예요. 경제적으로 보면은 생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1991년이 되고 나서 소련이 붕괴되었다 그랬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이 체제 경쟁에서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승리하면서 이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. 1929년 전에 앞당기를 우리 자본주의에서도 이제 초기 자본주의라고 그러고, 그 다음에 1929년 이후에 유효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가 많이 간섭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수정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데, 이제 그 체제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부의 간섭보다는 시장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경쟁을 선호하고 그 시장 속에서 이제 그 경쟁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더 커졌기 때문에
그런 시대를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.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훨씬 더 정부 간섭은 없고 세금은 적고 경쟁은 더 자유로워서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시장 경쟁 질서 속에서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이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부족해졌겠죠. 우리 수정자본주의 시대에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렇게 자유로운 경쟁을 원하는 마음도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체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, 노동자들의 또 눈치도 좀 살펴야 되고 그 체제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장 경쟁만 이제 유도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이제 91년 이후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탐욕이라고 할까요? 예, 그런 것들이 좀 더 높아졌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성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좀 더 이 체제의 경쟁에서 이제 승리한 이후 자본주의가 좀 더 활발해지고 시장 경제가 더욱더 좀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